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파이오니어 형제님들 안녕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2026년에 접어들면서 외부 거시경제가 어지러울 정도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전문가들이 유동성 함정에 대해 분석하고 인플레이션은 지갑을 갉아먹으며 사업하기도 정말 힘듭니다. 우리 같은 코인 채굴자들은 그저 파이 네트워크가 인생 역전을 가져다 줄 거라는 믿음에 매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극도로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메인넷이 꿈틀거리는 건 보이는데 맨날 상품 거래니 웹3 생태계니 떠들기만 할 뿐입니다. 정작 형제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유동성, 즉 파이를 원화나 달러 같은 진짜 현금으로 바꿔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인데 그건 보이지 않거든요. 게다가 형제들 사이에서는 온갖 소문이 난무합니다. 프로젝트가 시간을 끌고 있다느니 그림의 떡이라느니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프로젝트의 기술과 생태계에 대해 아주 깊이 이해하고 계신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코어팀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든 패를 까놓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시오 전문가님, 지금 커뮤니티가 이렇게 극도로 조급해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진행자님, 그리고 모든 파이오니어 커뮤니티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진행자님을 비롯해 바깥에 계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느끼는 조급함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3년, 5년, 심지어 6, 7년이라는 시간을 한 프로젝트를 쫓아 투자했다면 누구나 눈에 보이는 성과를 확인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6년 거시경제의 유동성 함정의 조짐이 보이고 돈의 흐름이 멈추고 자산의 현금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파이가 구명조끼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투기꾼의 눈으로만 본다면 파이가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반면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파이는 전례 없는 혁명을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어팀이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수천만 명의 사용자가 붕괴 없이 동시에 거래하는 하중을 견뎌낼 수 있는 거대한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대를 구축하고 인프라를 만든다면서 왜 그렇게 끝이 없습니까? 너무 거시적인 이야기만 하시네요. 제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저는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해 큰맘 먹고 워크스테이션 하나를 통째로 투자했습니다. 인텔 제온 E5 칩을 2개나 돌리고 노드를 강력하게 구동하려고 전문가용 엔비디아 쿼드로 그래픽카드까지 꽂았죠. 제온 E5 칩과 쿼드로 카드가 장착된 강력한 워크스테이션을 투자하셨다는 것은 선생님이 하드웨어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고 잘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기술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이른바 엉망인 상황이 실제로는 왜 위대한 전환점인지 백엔드 기술 관점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노드 V23 업그레이드는 단순한 버그 수정 패치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보신 상태 메시지, 인터널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즉 내부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은 엄청난 기술적 무게를 지닙니다. 파이가 수많은 D앱과 H5 게임을 파이 브라우저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계에 진입하면 초당 생성되는 거래 데이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전 데이터베이스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계속 지연되고 국지적인 동기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마천루 안에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건물의 기초 전체를 교체해야 할 때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힘에 부쳤다면 그들은 진작에 파이를 중앙화된 거래소 CEX에 올리는 쉬운 해결책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데이터베이스 대수술을 단호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수천만 명이 동시에 거래할 때 네트워크 정체나 시스템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 진정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위한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에 올린다면 그야말로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형제들은 거래소 상장이라는 단어만 매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되면 유동성이 생기고 수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은 팔고 보유하고 싶은 사람은 보유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빙빙 돌아가는 험난한 길을 선택해서 사람들에게 생태계 안에서 물건을 사도록 강요하는 겁니까? 제가 현금을 쥐고 있으면 슈퍼마켓에 가서 아무거나 살 수 있는데 왜 그놈의 디앱이니 게임이니 하는 생태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투기적인 코인의 사고방식과 실용적인 통화 생태계의 사고방식 사이의 차이점입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래소에 올리는 것이 가격을 부풀리고 가짜 유동성을 창출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역사를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가 요란하게 거래소에 상장되어 가격이 꼭대기까지 치솟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래들이 물량을 던지고 가격은 몇 토막이 났으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 가혹한 결과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그 길을 거부합니다. 웹3 컨슈머 에코시스템, 즉 웹3 소비자 생태계라는 개념은 허황된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화폐가 상품과 서비스의 실질적인 가치에 고정될 때 그것은 법정화폐의 인플레이션과 유동성 함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법정화폐를 쥐고 있으면 구매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하지만 파이의 경우 그것을 사용하여 전자기기를 사고 수강료를 결제하거나 심지어 미니에 반해서 거래할 때 그 가치는 해당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보증됩니다. 코어팀은 재벌들이 조작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손에 직접적으로 통용될 권한을 쥐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듣기엔 좋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가치를 두고 커뮤니티는 극심하게 분열돼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1파이에 31만 4,159달러라는 G12 글로벌 합의 가치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딜 가나 헐값에 파는 사람들을 욕하고 다니죠. 다른 한쪽에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며 거래소에 상장돼서 1달러, 2달러만 돼도 조상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지 터무니없는 가격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마치 서커스장 같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말이 나온 김에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신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수십만 달러라는 G12 가격을 믿는지 아니면 몇 달러라는 현실적인 시장 가격을 믿는지 바로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특히 형제님들의 현재 KYC 상태는 어떻습니까? 깔끔하게 통과, 초록색 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임시 통과, 텐터티브 상태로 걸려있나요? 솔직하게 댓글을 달아서 우리 커뮤니티의 실제 비율이 어떤지 한번 살펴봅시다. 전례가 없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형성될 때 가치에 대한 논쟁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GCV 가격은 일부 사용자의 강렬한 열망과 믿음을 반영하지만 실물 경제에서 가치는 항상 두 가지 요소, 즉 유용성과 희소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재 1,800만 명 이상이 KYC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수천만 개의 지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픈 메인넷이 열리면 시장에 유통되는 공급량이 엄청나겠지만 가격을 유지하는 요소는 바로 생태계 애플리케이션들로부터 나오는 수요입니다. 수천 명의 개발자들이 중개자 없는 직접 결제 유틸리티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굳건한 가치에 닫힙니다. 아직 시장이 결정하지 않은 숫자를 두고 서로 헐뜯는 대신 돈의 회전을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금고 안에 가만히 누워있는 동전은 죽은 동전입니다. 1파이가 빵집 주인에게서 미용사에게로 그리고 다시 엔지니어의 손으로 끊임없이 거래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금고 얘기를 하시니 목이 다 매네요. 돈의 회전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 금고 안에 있는 돈도 못 지키는데 어디로 회전을 시킵니까? 최근 단톡방에서 지갑을 해킹당해 파일을 싹 다 날렸다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거 아시죠? 5년 동안 시골에서 열심히 밭갈듯 번개를 누른 어르신이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잔고가 숫자 0으로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통곡하며 해커를 잡으려고 위원회까지 만들고 프로젝트를 고소하겠다고 난리입니다. 확실히 위험이 너무 큽니다. 길거리에 대충 던져둔 돈보다 잃어버리기 쉬운 보안이 대체 뭡니까? 파이 시스템에 취약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문제지만 저는 아주 매우 진지하게 단언해야겠습니다. 파이의 블록체인에는 취약점이 없습니다. 취약점은 바로 사용자의 맹신과 탐욕에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넌 커스토디얼, 즉 비수탁형 지갑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개념은 선생님, 오직 선생님 한 사람만이 그 금고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24개의 비밀 구절은 물리적인 열쇠이자 생사가 걸린 인장과 같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그 24개의 단어를 파일을 억대 현금으로 교환, 잔고 2배 에어드랍과 같은 가짜 웹사이트에 입력했을 때 그것은 선생님 스스로 금고 문을 활짝 열고 도둑에게 돈을 가져가라고 초대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합니다, 전문가님. 웹사이트 화면을 진짜 앱이랑 똑같이 만들고 가짜 파란색 체크 표시까지 다 갖춰놓습니다. 심지어 올해에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딥페이크 기술까지 써서 관리자나 지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위조해 직접 영상통화를 걸어 비밀번호를 부르도록 유도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KYC 단계조차도 프로젝트의 AI 시스템이 그런 가짜 얼굴들을 다 걸러낼 수 있을지 확신합니까? 아니면 또 가짜 계정 무더기에 파란색 체크 표시를 발급해줘서 그놈들이 커뮤니티 머리 위로 물량을 쏟아내게 할 건가요? 지금 선생님은 진정한 기술 전쟁에 대해 언급하고 계십니다. 사이버 범죄자들이 AI와 딥페이크를 매우 정교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어팀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프로젝트의 AI KYC 검증 시스템은 라이브니스 체크, 실제 사람 여부 확인과 결합하여 대폭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얼굴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 피부에 반사되는 빛의 각도까지 측정하여 실제 사람과 딥페이크 영상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서류가 임시 통과 KYC, 텐터티브 KYC 상태로 넘어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스템이 이상 징후를 의심하여 시간을 두고 대조하거나 검증인인 밸리데이터의 수동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가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교묘한 사기 수법이라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변하지 않는 원칙 하나뿐입니다. 절대 어떤 형태로든 공식 파이 브라우저 앱이 아닌 다른 플랫폼의 그 누구에게도 24개의 비밀 구절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이야 다들 알죠. 하지만 탐욕이 솟구치고 돈에 눈이 멀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형제님들, 우리 전문가가 이렇게 명쾌하게 분석하고 진실을 뼈저리게 파헤쳐주는데 아끼지 말고 당장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형제님들, 지금 바로 누르세요. 다음 영상들, 이 오픈 메인넷에 대한 가장 뜨겁고 충격적인 소식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셔야죠. 안 그러면 인터넷에서 돌팔이들 말이나 듣다가 억울하게 돈 날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쓴맛 단맛 다 본 놈입니다. 어떨 때는 너무 지쳐서 빚이나 덜어보려고 앱을 확 지워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갓난아기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는데 여전히 메인넷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선생님의 피로감, 커뮤니티의 좌절감은 이 게임의 가장 큰 시험대입니다. 스토아 철학을 읽어보셨다면 지금 우리에게 딱 맞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것들은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죠. 내일 코어팀이 오픈 메인넷을 선언할지 안 할지 선생님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시장 가격이 31만 4천 달러에 도달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고요. 그런 것들은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그럼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대체 뭡니까? 매일 들어와서 번개 누르고 그냥 나가는 거요? 24개의 비밀 구절을 조심스럽게 종이에 적어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은 선생님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웹3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지갑을 사용하는 방법,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거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선생님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포모, 즉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부추겨 이상한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선생님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불평만 하고 앉아있는 대신 파이 생태계 내에서 상품이 어떻게 순환하는지, 자산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알아보십시오. 오픈 메인넷의 문이 공식적으로 활짝 열릴 때 금융의 거센 홍수는 지식과 준비가 없는 모든 사람을 휩쓸어버릴 것입니다. 최후의 승자는 번개를 가장 먼저 누른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자산을 가장 안전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부의 이전 기회는 실제하고 프로젝트가 구축하고 있는 거대한 인프라도 실제하지만 그 보상은 오직 냉철한 머리와 강철 같은 규율이 뒷받침된 인내심을 가진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전문가님 말씀을 듣고 나니 정신이 좀 번쩍 드네요. 코어팀을 욕하거나 뜬 소문 때문에 인터넷에서 싸워봤자 지갑 창고가 1원이라도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눈 팔다 비밀 구절 털리면 그동안 고생한 게 다 수포가 되는 거니까요. 이따 방송 끝나고 당장 금고에 넣어둔 비밀번호 적어둔 종이부터 꺼내서 곰팡이는 안 피었는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이 게임은 정말 각자의 끈기를 시험하는 무대군요. 계속 버튼을 누르고 계속 지켜봐야 하겠지만 예전처럼 무모하게 덤빌 게 아니라 가장 냉철한 머리로 지식을 충분히 무장하고 임해야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형제들에게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따끔하지만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들을 쏟아내주신 전문가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형제님들 다시 뵙겠습니다. 황금 같은 24단어 꽉 붙들고 계시고 다 된 밥에 코 빠뜨리지 맙시다. 형제님들 안녕히 계세요.